멘토라에서 모든 수학 정리하겠습니다. 수학은 아는 만큼 보이는 학문입니다. 첫 문제는 디딤돌 초등수학 6학년 1학기 페이지 49쪽 각기둥과 각불에 관한 15번 문제입니다. 좀 전에 봤듯이 이 녀석은 고1, 고2, 고3까지 쭉 나옵니다. 그 다음 레벨도 있단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공식을 외워도 그 당시 한 2년, 3년 후에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유도를 해줄 거예요. 웬만하면 현실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보세요. 아니, 꼭지점의 개수가 18개고요. 면은 11개예요. 모서리는 27개예요. 뭐라? 그러면 이 녀석이 기둥일지 뿔일지 각뿔대일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삼각 기둥 일단 해볼게요. 규칙이 맞는지 한번 보자. 삼각 기둥 또 사각 기둥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좀 작게 그려도 괜찮겠지?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오각 기둥까지 한번 해볼게요. 평소에 이런 것도 다시 얘기하지만 만들어 보는 게 참 기억이 오래 갑니다. 육각 기둥을 생략할 거예요. 만약에 각 기둥이면 이런 형태의 규칙이 맞는지 한번 보자. 꼭지점의 개수는 3곱이죠. 꼭지점은 4곱이, 꼭지점은 5곱이죠. 어때요? 근데 9가 넘을까? 봐봐. 6, 8, 10 넘어가지. 아하, 벌써 틀렸죠. 안 되겠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쌤 설명할 수 있겠나요? 꼭지점 개수는 틀렸잖아. 6개, 8개, 10개 넘어가 버리잖아. 봐봐. 그 다음은 뭘까요? 12개. 왜요? 육각 기둥은, 꼭지점은 6곱이. 그 다음 7곱이. 8곱이. 맞죠? 나오잖아, 그지? 9곱이. 구각 기둥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하면 진짜 잘한 거예요. 구각 기둥만 해볼까요? 면의 개수 몇 개일까? 요거 면계수에 대한 얘기를 초록색으로 해드릴게요. 면의 개수는 몇 개지? 위에 2개, 아래 2개. 위, 아래 합쳐서 2개잖아. 2개 더하기 테두리 몇 개? 3개, 5개라고 써도 괜찮지. 면의 개수. 밑면 하나, 아랫면 하나, 옆 테두리 3개, 2 더하기 3. 사각기둥에서는 밑면, 아랫면, 윗면 한 개씩, 그 다음 테두리 몇 개? 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규칙을 쓸 거예요. 이 녀석도 위에 2개, 아래 2개 규칙 맞지? 그러면 구각기둥에서도 마찬가지지. 2 더하기 9. 딱 맞네? 기둥이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여기까지 맞으면 끝이겠지. 모서리 개수도 맞나 보자. 보라색을 할 거예요. 모서리 개수 몇 개? 위에 하나, 둘, 셋. 아래쪽에 하나, 둘, 셋. 세로 있는 세로 쪽. 총 몇 개?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쓸까요? 3 곱 3. 이 모서리 개수는 위쪽 4개, 아래쪽 4개, 높이 4개. 4 곱 3. 12. 맞죠? 오각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5개, 아래쪽 5개, 세로로 되는 거 5개. 5 곱 3. 그러면 구각 기둥에서는 9 곱 3. 27 맞네요. 그래서 입체 도형은 뭐다? 그자, 구각 기둥이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좋은 문제. 디딤돌 초등수학 6학년 1학기 페이지 50쪽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전개도를 접어서 만든 각 기둥에 대한 조건을 보고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몇 cm인지 조사하라고 했어요. 좋았어. 각 기둥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밑면을, 옆면을 기준 아무나 잡으면 괜찮아. 오랜만에 밑면을 기준해서 보이는 요면 P, Q, R, S에 대한 직육면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그릴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이해되나요? 내가 보는 면에 P, Q, R, S 이 빗금친 이 파란색, 까만색 영역을 정면도로 볼게요.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구나. 조건은 모두 옆면의 합동이라고 했어. 옆면의 합동이라는 것은 모든 변의 길이. 자,
PS 길이 보이죠? 이 빨간색 PS 길이와 바로 돌아가는 이 옆면을 뭐 A라 잡으면 이 점 A 길이와 같아야 되지. S에서 A까지 거리 같은 정사각형이 되지 않나요? 맞죠? 그렇구나. 빨간색 길이 전부 다 같아야 돼. 오케이. 이렇게 잡으면 되지. 맞나요? 그러면 여기 만나는 요 S, 요 윗뚜껑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점이 다시 A가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 요 밑면을 B를 잡자. 그러면 이게 옆면으로 돌아간다. 오른쪽 면, 이게 오른쪽이라는 면을 쓸게요. 이쪽에서 보이는 면. 찾았다요? 옆으로 탁 한 칸 더 필 거야. 탁 접히지. 그러면 이 점이 B가 되는 거 알겠나요? 그지? SRBA. SRBA. 그 다음 왼쪽 면을 찾아볼까? 자, 왼쪽 면을 초록색으로 안 잡아드릴게요. 왼쪽 면을 찾을 거야. 왼쪽에서 보는 이 옆에 이 점을 QR, S, T, U를 잡자. 이 점이 T가 되겠지. 이 점이 U가 되죠. 옆면 보이죠? P, T, U, Q. P, T, U, Q 딱 잡혔어. 오케이. 그 다음 뒷면 보이나요? 뒷면. 뒤에서 보는 면, 요 뒤쪽에서 보는 시야각 있죠? 이렇게 보는 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은 다시 뭐와 일치해요? 다시 A와 일치하지 않나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 점 A와 닿죠? 보라색 A 프라임. 이 점도 다시 B와 일치하죠. 오케이. 이 점도 다시 B 프라임. 뒷면 T, U, B, A. 됐네. 그 다음 위쪽 면도 이제 보이죠? 뭐 굳이 안 적어도 되겠지 이제. 위쪽 면이 이렇게 잡히고요. 아래쪽 면이 이렇게 잡히죠. 자, 아래쪽 면, 밑면 딱 잡혔네. 모두 합동인 직사각형이 나왔어요. 모서리 길이가 5cm라고 했네. 표현해 볼게요. 5cm. 높이가 5cm니까 여기에서 P에서 Q 전부 다 5cm. 4개짜리 5cm가 반드려져요. 그 다음 모서리의 모든 길이 합이 52cm였는데 위에 보이는 이 길이는 몇 개 있어요? 빨간색 길이는 별이랄게요. 별이 몇 개 있어요? 네. 근데 밑에도 8. 그렇지. 총 8 곱하기 별이 되겠지. 더하기 높이는 5짜리 몇 개? 네. 그렇지. 5 곱 4. 합친 게 52. 자, 계산하겠습니다. 8별 더하기 20은 52. 20에다가 뭘 더해야 52가 돼? 30. 옳지. 양변에 8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별값은 얼마? 그렇지. 4cm.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된다. 단위는 센티미터. 디딤돌 초등수학 6학년 1학기 페이지 50쪽 각기둥과 각불에 관한 좋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밑면이 다각형이라고 했고요. 밑으로 가야 돼. 답이 나왔어 벌써. 옆면이 이등변 삼각형이 5개짜리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이라고 했어요. 각부를 한번 그려볼게요. 좀 전에 문제는 각 기둥을 그렸지만 각부를 삼각기둥. 자, 한번 보세요. 밑면은 다각형이고 옆면은 이등변 삼각형인 O-A, B, C가 만들어지죠. 근데 옆면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각부를 한번 표현해 볼까? 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내실 수 있으면 됐습니다. O-A, B, C, D. 옆면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4개, 개수가 4개죠. 밑면은 다각형인. 이 직사각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각형이 맞죠. 그래? 탈락이에요. 옆면의 개수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오각부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어때요? O-A, B, C, D, E 어때요? 오각뿔이고요. 밑면은 오각형. 테두리 개수는 5개 맞죠?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렇네. 잘하네요. 이해되죠? 그때 뭘 물었어? 꼭지점 개수를 세어볼게요. 꼭지점 개수는 하나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5. 답은 6개.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적으시면 돼요. 각불 말고 기둥도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디딤돌 초등수학 6학년 1학기 페이지 몇 페이지였죠? 53쪽 각기둥과 각불 단원입니다. 지금 밑면이 사다리꼴이라고 했어요. 오, 밑면이 사다리꼴. 좋았어. 앞에서 보이는 여기 피, 리을, 시읒, 치읓을 기준해서 사각 기둥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마 이런 모양의 형태가 그려질 것 같아요. 조금 삐뚤하지만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지? 자, 입체적으로 그럴 생각이 되죠? 내가 보이는 정면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정면도는 나는 피읍, 리을, 시읒, 치읓에 관한 이걸 앞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앞에서 보는 이 모양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이라는 면을 쓸게요. 보라색 오른쪽 면은 치읓, 시읒, 이응, 지읒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치읓 옆에 지읒이 잡힐 거고요. 시읒 옆에 뒤쪽으로 보이는 게 이 부분이 이응 꼭지점인 거예요. 그 다음 왼쪽 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왼쪽 면 우리 보는 시야각에서 이렇게 왼쪽 면이죠. 히읗, 디귿, 리을, 피읍 찾았죠. 피읍 옆에 히읗이 있고 리을 옆에 디귿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잡혔어. 그 다음 뒤쪽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여기 뒤, 우리 보는 각도에서 여기 뒷부분이죠. 히읗 옆에 기역, 디귿 옆에 니은이잖아. 히읗 옆에 기역이니까 디귿과 기역과 지읒은 일치하죠. 디귿 옆에 니은이니까 이응과 니은은 일치하겠네요. 여기 뒷부분이에요. 다음, 자, 윗부분도 완성해 보세요. 위의 수준은 이런 윗부분 맞죠? 피읍 옆에 티읕인데 히읗과 일치하죠. 치읓 위에 키읔인데 여기에 있는 지읒, 기읒, 티귿과 다 일치하죠. 맞죠? 티귿과 지읒도 일치하고요. 이 티귿과 기역도 일치하죠. 이렇게 되는구나. 나 밑에 한번 보세요. 밑부분 리을 밑에 미음이 있어야 되잖아. 리을 밑에 디귿과 그러면 미음과 일치하면 되겠네. 그 다음 시읒 아래쪽에 비읍이 있잖아요. 시읒 아래쪽과 일치하는 이응, 니은, 비읍은 다 일치한다는 사실을 그리면 돼요. 그런데 전개도를 펼쳤을 때 전개도에서 티읕, 피읕, 키읒 요 윗부분의 넓이가 18이래. 요 윗부분 사각형이 있죠. 이 넓이가 18제곱센치일 때 이 아래쪽도 18제곱센치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 우선 치울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 넓이가 지금 보시면 요 윗부분은 3cm였잖아. 이 부분 3cm. 그 다음에 주어진 힌트가 지금 힌트는 높이가 6cm고요. 그렇네. 맞네. 그러면 지금 전개도 둘레를 묻는 문제니까 키읔에서 치읓까지 길이 5cm가 주어져 있잖아. 이거 5cm죠. 여기 6cm 주어져 있죠. 이만큼 6cm 맞나요? 그렇지. 그러면 높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넓이 18이라는 것은 사대권 넓이죠. 2분의 1곱 3 더하기 아랫변 6 곱하기 높이를 모르잖아. 높이라고 쓸게요. 다시 계산하면 2분의 9 곱하기 높이가 18이면 되겠네. 양변에 높이를 구하려면 역수 9분의 1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슥슥 약분되니까 우변은 높이만 남네. 암산할까? 18 곱하기 9분의 2면 얼마지? 그렇지. 높이는 4인 거예요. 지금 4가 표시되어 있죠? 높이 4에 대한 얘기를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4면 여기도 4가 돼야 되지. 맞나요? 피읍에서 히읗까지 길이가 4cm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4cm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 이 파란색 보세요. 이 길이가 3cm였잖아. 그럼 여기 닿는 요 길이도 3cm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 길이 3cm 맞죠? 맞죠? 빨간색 4cm와 일치하는 거 찾았지? 빨간색 찾았고요. 요런 길이 전부 다 4cm가 되고, 그 다음 약간 사선 방향으로 이만큼이 5cm였잖아요. 이 5cm는 여기도 5cm가 딱 일치하죠.
그럼 여기도 5cm, 여기도 5cm. 어때요? 빨간색 길이 4cm, 4cm 다 표현되죠? 이런 길이 4cm, 3cm 다 표현됐네. 이 전개도의 둘레예요. 입체도형 둘레가 아니에요. 전개도형 둘레면 자 볼까요? 파란색 3cm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요. 자, 우리가 구할 준식은 3 곱하기 4라고 써도 괜찮나? 그럼 4cm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몇 개 있지? 4 곱 4. 그 다음 초록색 5cm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역시 5cm도 4번 있죠. 6cm는 몇 번 있어요? 4번 있네. 아니, 2번 있죠. 속겠다, 속겠다. 6곱이가 되죠. 뭐 산수야 뭐 어렵지 않죠. 계산할까? 12 더하기 16 더하기 20 더하기 12. 자, 계산하면 얼마예요? 자, 얼마죠? 28. 이쪽은 32. 계산하면 오케이. 60 단위는 센티미터. 이 전개도만 하셔도 괜찮지만 시간 꼭 내서 입체도형까지 항상 입체도형까지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전개도를 가지고 만드는 연습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디딤돌 초등수학 6학년 1학기 페이지 53쪽 각기둥과 각불단원 문제 18번입니다. 오호, 밑면은 다각형이 한 개라고 했어요. 그럼 뿔, 기둥, 각불대 중에 뭐지요? 그렇지, 각불이겠지. 옆면은 모두 삼각형. 그렇네. 그런데 모서리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의 합이 34개가 되도록 맞아요. 유도할 수 있니? You can do it.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유도 가능하니? 첫 번째 조건 가지고는 각불인 건 이해되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삼각불. 자, 꼭지점 하나, 모서리. 자, 개수 다 될 수 있죠? 꼭지점 개수는 하나 더하기 3. 맞죠? 이게 모서리 개수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 꼭지점 개수는 뭐예요? 꼭지점 개수. 모서리부터 계산해. 다시. 모서리가 틀렸다, 그죠? 모서리가 틀리지. 모서리를 물었는데, 모서리는, 쏘리. 하나, 둘, 셋, 밑면 3개. 3 더하기 3이죠. 3곱이가 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지만 1 더하기 어떻게? 3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괜찮나요? 자, 사각 기둥도 한번 과감하게 그림을 그려내 보세요. 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죠? 사각 기둥. 사각불. 모서리 개수는 옆면의 개수 4개잖아요. 4 더하기 아랫면 4 해서 4곱이 규칙이 나오지. 그 다음 꼭지점의 개수도 하나 잡고요. 밑에서 4개 잡을게요. 그렇구나. 지금 이거 삼각뿔일 때와 사각뿔일 때와 오각뿔까지만 딱 해드릴게요. 그럼 규칙이 바로 보인다면 거기서 멈추셔도 괜찮아요. 공식은 나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아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똑똑한 아이가 되고, 그래야 까먹으면 즉석에서 유도가 돼요. 머릿속에서 유도, 그림을 탁 눈을 감으면 공식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유도를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 거기서 유도하는 거 연습을 하세요. 하다 보면 나중에 여기 교육과정이 없지만 오일러의 법칙 꼭 더하기 있어요. 꽁보면이라고 있어요. 뭐 이상한 게 있어요. 규칙이 항상 일정한 게 법칙을 찾아낼 수 있단다.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고 법칙을 만들어내세요. 알았지? 모서리도 테두리 5개, 밑면 5개, 5곱이네. 그 다음 꼭지점의 개수는 1 더하기 5. 그런데 34개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우리 제자들이 유도해야 될 게 뭐냐면 N각뿔에서의 기억 규칙을 찾아볼까? 모서리 개수는 삼각뿔에서는 3곱이, 사각뿔에서는 4곱이, 오각뿔에서는 5곱이, N각뿔에서는 N곱이라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자, 이걸 만들어내는 거야. N각뿔에서의 꼭지점의 개수. 삼각기둥에서는 1 더하기 3, 사각기둥은 1 더하기 4, 1 더하기 5, N각뿔에서는 1 더하기 N이 되겠네. 이 둘을 합한 게 34. 2N 더하기 N 플러스 1이 34면 돼요.
2n 더하기 n은 3n. 이를 휘리릭 넘기면 33. 그래서 n은 얼마? 양변에 3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11각불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꼭지점은 하나고 밑면이 11각형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까? 11각형에서 모서리 개수는 대각선, 그러니까 옆면으로 11개, 아랫면으로 11개, 22개가 되죠. 11각형에서는 꼭지점은 위에 하나, 밑에 11개. 어때? 12개가 되지. 22 더하기 12, 34 맞네. 그럼 안 그래도 되겠죠? 충분히 11각불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일반어 할 수 있니? 디딤돌 초등수학 6학년 1학기 53페이지 각 기둥과 각불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라? 각 기둥의 면의 개수가 뭐니? 근데 각 기둥의 모서리 개수가 33개를 만족하는 걸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천천히 그림을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삼각기둥. 자, 삐뚤빼뚤하지만 알아보는 정도는 그리셔야 됩니다. 자, 삼각기둥에서는요. 모서리는 위에 3개, 아래 3개, 높이 3개.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줄여서 3 곱 3. 사각기둥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연습 많이 하세요. 자, 위에 4개, 아래 4개, 높이 4개. 4 더하기 4 더하기 4. 4 곱 3. 바로 일반화 시켜도 괜찮겠지. n각 기둥이라는 말을 쓸게요. n각 기둥에서 모서리 개수는 n 곱하기 3이잖아. 그 녀석이 뭐가 되게? 36개가 되는 양변에 3을 나눠봐. n은 12각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면에 대한 규칙을 찾아내겠습니다. 삼각 기둥에서의 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아래, 그렇지. 밑에 2개, 테두리 3개, 아랫면, 윗면 2개, 더하기 테두리 4개. 일반화 시킬 수 있죠. n각 기둥에서는 아래 위에 2개 있잖아. 돌아가는 방향으로 n개가 있겠네. 그런데 n이 10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2 더하기 12, 답은 14개. 수학은 유도입니다. 디딤돌 초등수학 페이지 63쪽 소수의 나눗셈 단원의 8번 문제입니다. 목이 왜 6.58인지 방법 2가지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하나만 더 3가지 방법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직접 나누기라는 표현을 쓴단다. 나누기 할 수 있죠? 6, 4, 24. 2 내려오고 점 빌려와야 되겠다. 그죠? 3, 2가 그대로 내려와요. 4, 5, 20. 그럼 32 내려오잖아. 4, 8, 32. 나눠 떨어지고 나머지는 6.58. 두 번째 풀이. 이걸 왼쪽 좌. 등식의 좌변이라는 말을 쓴단다. 좌변에서 26.32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100분의 2632. 나누기는 곱하기를 바꿨을 거예요. 곱하기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래서 우선 6232를 나눠보세요. 2632. 왜 6200이라 했죠? 4로 나누면 4, 6, 24. 2, 3 떨어지면 4, 5, 20. 3 떨어지고 2 내려오잖아요. 4, 8, 32. 그러니까 나누기를 직접 해버리면 658. 그럼 결국 100분의 658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눈 거죠. 그래서 6.5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풀이는 26.32 나누기 4를 그냥 바로 26.32 곱하기 4분의 1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로 들어가서 4분의 26.32. 결국 나누기 개념으로 또 돌아가죠. 그지? 그래서 실전에 제일 많이 쓰는 게 3번이에요. 이대로 놔둬도 이제 고등수학은요 거의 그냥 이대로 놔둬요. 굳이 계산하지 않고. 지금은 계산의 목적이가 있어요.
6.58의 계산의 목적이 있다면 나중에는 규칙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단다. 그냥 그대로 이래서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알겠지? 초등수학 벗어난 중등수학부터는 산수보다는 이제 수학이 좀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맞아. 다 똑같은 풀이에요. 알겠지? 다 똑같은 풀이다.